새벽 3시,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언제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여보세요? 김술래 씨 보호자시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급박한 목소리.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한다는 말에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눈을 떠 계시기를, 제발 괜찮으시기를 빌며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주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고갯짓과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손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싶은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 무표정하게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장례식장을 정해야 하고 빈소를 잡아야 하며 지금 당장 결정해서 서명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슬픔에 잠겨 정신조차 없는 상주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어머니의 부재가 아니라 눈앞에 들이밀어진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장례 비용 고지서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장례식장은 상주의 이 무너진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력이 없고 거절할 힘조차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구나. 이만큼 안 내도 됐구나. 하지만 이미 돈은 나갔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뒤입니다. 저는 장례 현장에서 30년간 수천 건의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상주가 되셨을 때 수천만 원을 아끼는 법을 넘어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자산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특히 형제분들과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링크 하나가 나중에 자녀들이 겪을 금전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막아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아셔야 나중에 그 허탈한 후회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3일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장례식장 사장들도 정작 자기 부모님 장례는 1일장으로 치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3일장의 피로도와 비용 거품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현재 평균 조문객은 50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 50명도 대부분 직계가족과 가까운 친지들 뿐입니다. 친구들은 거동이 불편해 못 오고 동료들은 은퇴해 소식이 끊긴 초고령화 사회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장례식장은 텅 빈 빈소를 3일 동안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조문객도 없는데 텅 빈 방을 지키는 것은 추모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용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장례 비용은 폭등해서 이제 평균 2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장례식장 사장들은 조문객이 없어도 3일 대여료는 똑같이 받으니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족장이나 1일장을 하겠다고 하면 고인에 대한 불효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상수를 펼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머니를 위한 돈입니까? 아니면 장례식장 건물을 올리는데 보탬이 되는 돈입니까? 장례의 품격은 조문객 숫자가 아니라 가족과 나누는 마지막 눈맞춤의 깊이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카르텔이 만들어낸 허례 허식에 속아 자식들이 카드빚을 지는 것을 부모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병원 임종 비율이 95%를 넘어서는 지금 굳이 3일을 대기해야 할 물리적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임종하셨기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병원 안치실에서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임종 과정 자체가 이미 길어지며 가족과 이별할 시간은 병실에서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장례식장에 와서 다시 3일을 버티는 것은 관습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이제는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부조금만 보내고 문자로 위로하는 비대면 예절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문상은 가족끼리만 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빈소만 거창하게 유지하는 것은 돈 낭비일 뿐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화장터 대란입니다. 수도권 화장장은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습니다. 3일장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더 머물 때마다 안치실 비용과 빈소 사용료로 수백만 원이 추가로 깨집니다. 장례식장은 여러분이 하루 더 머물러도 손해볼 게 없으니 느긋합니다. 하지만 유족의 체력과 돈은 실시간으로 탕진됩니다. 상주는 이미 60대 노인이고 조문객은 70대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노노 장례 시대에 체력적으로 불가능한 3일 밤샘을 고집하다 상주가 먼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현장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상조 상품에 가입해뒀으니 안심하라고 자식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상조는 인력과 수의, 일부 용품만 제공할 뿐입니다. 실제 장례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조문객 음식값은 고스란히 유족의 몫으로 남습니다. 결국 상조 회비를 10년 동안 뒀고도 장례식 날 자식들이 2천만 원 가까운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구조적 모순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택 임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병원비 아끼고 집에서 가족과 마지막을 보내려다 의사 진단서가 없어 변사체로 분류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악몽 같은 사례가 빈번합니다. 평온한 배웅을 꿈꾸다 경찰 입회하에 부검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오면 장례 일정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장례식장 예약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임종 장소에 따른 법적 행정 절차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여러분의 장례식은 존엄한 배웅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3일장이 아니라 진정한 추모에 집중하는 작은 장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비용이 도대체 어디로 새나가는지 장례식장 사장들이 죽어도 말해주지 않는 그들의 금고 속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슬픔에 잠긴 채 그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주범은 바로 재단 꽃장식입니다. 빈소 정면에 화려하게 깔리는 그 꽃들,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받죠? 그런데 그 꽃들이 전부 새 꽃이라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례가 끝나면 그 꽃들은 수거되어 다른 빈소로 가거나 꽃집으로 다시 팔려나갑니다. 재사용되는 꽃에 여러분은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단언컨대 재단 장식은 가장 저렴한 기본형으로 하셔도 고인을 모시는데 아무런 결례가 되지 않습니다. 꽃으로 효도한다는 상술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10년 넘게 꼬박꼬박 두어온 패키지 상조의 배신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상조에 가입했으니 자식들 돈 들 일 없겠지 하고 안심하시죠? 상조는 인력과 수의, 차량만 제공할 뿐입니다. 실제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빈소 임대료와 음식값은 별도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알게 됩니다. 심지어 상조 상품에 포함된 고급 수의나 리무진을 쓰지 않겠다고 해도 그만큼 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안 써도 돈은 다 받는 구조. 이게 바로 상조 패키지의 함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집에서 부모님이 조용히 숨을 거두셨을 때 당황해서 절대로 119에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노안으로 자연사하셨는데 119를 부르는 순간 고인은 변사체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고 유가족은 조사실로 불려가 죄인처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신 검증 때문에 장례 절차가 24시간 이상 중단되고 그 사이 장례식장 안치실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반드시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나 병원 앰뷸런스를 먼저 부르십시오. 그래야 사망 진단서 발급이 매끄럽고 존엄한 배웅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례 비용 중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밥값입니다. 도우미 여사님들의 손끝에서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조문객이 오기도 전에 국을 미리 수십 그릇 터놓거나 음료 박스를 미리 다 뜯어놓는 관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봉된 음식과 술은 절대 반품이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상주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 통제권입니다. 밥값이 전체 비용의 40%를 넘지 않도록 상주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 치졸한 상술은 장지 소개비입니다. 장례식장 상담실장님이 여기 명당 자리가 있는데 자식들한테 줬습니다 라며 사설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권하죠. 그 친절함 뒤에는 분양가의 20에서 30%라는 막대한 리베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자리를 계약하면 300만 원이 소개비로 나가는 셈입니다. 전문가가 권하니 좋겠지 하고 벌컥 계약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설에 직접 전화해서 가격을 확인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직접 가서 계약하면 수백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장례식장 사장들의 이중 생활을 아십니까? 정작 본인 부모님 장례는 일일장이나 무빈소로 아주 간소하게 치릅니다. 그들은 이 비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 때문에 무리해서 3일장을 치르는 것은 오직 장례식장 건물주만 돕는 일입니다. 남들이 욕한다 하는 말은 그들이 만들어낸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효자아들 울리는 진공유골함의 덫이나 미리 준비해온 수의를 가져갔더니 검수비를 내라는 황당한 상술까지. 장례 현장은 그야말로 지뢰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함정들을 피해서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문단에서는 전세금을 날릴 뻔했던 가족을 구한 실제 계산법과 1일장이 3일장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득인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이 6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계산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우리 집안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수많은 함정들을 피해서 실제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3일장이 600만 원짜리 1일장으로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전세금을 지키고 홀로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 자금을 살려내는 생명줄과 같은 정보입니다. 30년 넘게 장례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던 어느 아버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자식들은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최고로 모시고 싶다며 무리하게 3일장을 고집했습니다. 조문객은 50명도 안 왔는데 장례식장 임대료와 제단 장식 그리고 비싼 상조 패키지까지 합치니 장례 비용만 2,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부조금은 고작 400만 원이었죠. 결국 모자란 2,100만 원을 메꾸기 위해 아버님이 남겨주신 전세금에서 돈을 뺐고 홀로 남겨진 어머님은 평생 사시던 집에서 쫓겨나 좁은 월세방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의 집을 파는 비극. 이것이 지금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 집 장례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장례 비용은 빈소를 빌리는 임대료와 조문객에게 대접하는 밥값, 그리고 상조회사에 내는 비용과 화장장 비용으로 나뉩니다. 전형적인 3일장을 치르면 빈소 임대료만 이틀치인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50명만 조문을 와도 밥값과 술값으로 5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여기에 상조 상품과 화장비까지 더하면 금세 2천만 원을 넘기게 되죠. 하지만 가족 중심의 1일장이나 가족장을 선택하면 이야기가 완히 달라집니다. 빈소를 오래 빌릴 필요가 없으니 임대료는 100만 원대로 뚝 떨어지고 가족끼리 식사하는 비용만 들기 때문에 접객비도 50만 원 안팎으로 해결됩니다. 상조 역시 불필요한 패키지를 빼고 실비로 정산하면 총 비용은 600만 원 내외로 충분합니다. 단순히 날짜를 하루 줄이는 것만으로도 무려 1,5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고인의 이름으로 뜻깊은 곳에 기부하거나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비로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주는 세금 혜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장례 비용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시설을 이용했다면 추가로 500만 원을 더해서 총 1,5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쓴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후에 돌려받는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야 진정한 실속장례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요금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장장 요금인데요. 고인의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요금이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시민은 12만 원이면 될 화장 비용이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1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같은 화장로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주소지 하나 때문에 88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주소지를 어디로 해두느냐가 수백만 원을 아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요양병원 가족장이라는 아주 현명한 선택지도 생겼습니다. 고인이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바로 장례를 치르는 방식인데 시신을 옮기는 운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소 비용도 일반 장례식장보다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거창한 조문객 없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인이 좋아하시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하게 이별하는 모습. 저는 이런 장례식에서 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조문객을 아예 받지 않는 무빈소 장례의 경제학을 말씀드릴게요. 빈소를 차리지 않고 안치실에만 모셨다가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방식인데 밥값과 도우미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전체 비용을 300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은 가족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 계산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것인지 이제는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아끼고 싶어도 자식들은 불효자가 될까봐 겁나서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인 여러분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저녁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언 하나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사랑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 말을 꼭 전하세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오늘 저녁 자식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먼저 가거든 절대로 3일장 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조문객 받느라 진 빼지도 말아라. 그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입 밖으로 내어 말을 해줘야 자식들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이니 우리는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평생 짊어질 수천만 원의 빚과 심리적인 부담을 단칼에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꼭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기계의 힘을 빌려 억지로 숨만 붙여놓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산소호흡기를 떼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생명줄을 결정하게 하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주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웰다잉의 첫걸음이자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돈 문제도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속 편합니다. 장례가 시작되면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자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 장례 비용은 내가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례 비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자녀 한 명에게는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세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은행 계좌는 바로 꽁꽁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장례 비용을 찾고 싶어도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죠. 미리 비밀번호를 공유해두면 자녀들이 장례 기간에 돈 때문에 쩔쩔매매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이걸 요즘 사람들은 죽음 청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입지 않는 낡은 옷들, 10년 넘게 쓰지 않은 그릇들, 고장난 가구들을 미리미리 버려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집안 가득 쌓인 짐들을 치우느라 자식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 전문 청소업체를 부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물건이 자식들에게는 돈 들여 치워야 할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건강하실 때 하나씩 비워내세요. 물건의 부피가 줄어들수록 자식들의 슬픔을 정리하는 시간은 더 짧아지고 따뜻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정사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이 없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억지로 확대하는 때입니다. 화질은 다 깨지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은 사진이 재단 위에 올라가면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가장 고운 옷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미리 한 장 남겨두세요. 자식들에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갔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사진으로 전하는 겁니다. 에이즈의 문제도 꼭 짚어주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효도하라는 상술에 밀려 수백만 원짜리 3배 수의를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거친 3배 옷이 우리 조상들의 전통도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오히려 평소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던 예쁜 나들이 옷이나 정장을 지정해 두세요. 내가 가장 예뻤던 모습 그대로 떠나겠다는 약속을 자녀와 미리 해두시는 겁니다. 비싼 수의를 사지 말라고만 하지 마시고 장롱 한 구석에 이별 예복이라는 이름으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넣어두시면 자식들은 그 옷을 보며 부모님의 채취를 느끼고 더 깊은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맨둥을 막아주는 부고 주소록을 종이에 직접 써서 서랍 맨 위칸에 넣어두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름만 적힌 김 사장님이나 이 여사님이 누군지 자식들은 절대 모릅니다. 내가 꼭 불렀으면 하는 친구들, 그리고 반대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연락했다가 욕먹는 일을 방지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여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떠난 후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존엄한 마지막은 거창한 장례식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닦아놓은 이 길 위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저녁 당장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힘들까봐 미리 준비했으니 내가 가는 날에는 형식보다 너희의 마음을 먼저 챙겨달라고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안을 주었다면 주변 친구분들과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장례 문화를 바꾸고 많은 가정을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장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